저는 오래 이 바닥에서 해먹고 싶거든요. 일단 돈을 많이 주시면 정말 제일 좋고요. 정말 상업적인 사람이고 언제든지 맞출 준비가 돼 있고 저를 버릴 준비가 돼 있고 저는 예술가가 아니거든요. 제가 원하는 게 일이 되게 하는 거 잘 굴러가고 아 이번 건도 수고했어 이러고 무난하게 끝났으면 좋겠어요. 뭐 어마어마한 이 인류사에 족적을 남기고 싶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일이 되게 하려면 쟤도 제 입장이 있겠지. 나 때문에 괜히 깨져갖고 오늘 퇴근길에 소주 마시면 쟤도 슬프겠지. 그래 우리 같이 좀 둥글게 오늘 우리 좀 무사히 집에 가게 합시다. 측은지심이 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쟤도 힘들겠지. 그래야 좋지 않을까요? 정말. 안녕하세요. 저는 신예희라고 하고요. 프리랜서계의 고인물입니다. 22년을 쉬지 않고 달려왔네요. 경력의 시작은 만화가로 시작을 했고 글 쓰는 일도 같이 하고 가장 최근작인 10쇄를 찍었습니다. 번역 일도 좀 해서 3권의 번역서를 냈습니다. EBS에서 팟캐스트 진행을 했고 나레이션도 경험이 있고요. 제가 22년을 일했기 때문에 같이 일을 안 한 회사를 찾는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정말 많은 곳이랑 주로 일을 했고 대표적인 데가 삼성그룹, LG, 아모레퍼시픽, 조선일보, 한겨레신문, 구글, L,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비겁한 유학을 준비를 했었어요. IMF가 터지고 취업이 진짜 어려웠을 때예요. 대단한 공부를 하고 싶어서 유학을 간다는 게 아니라 사회에 나갈 준비는 안 된 것 같고 나한테 한 1년만, 2년만, 3년만 더 줬으면 좋겠다. 집안 사정이나 크게 고려하지 않은 채 땡깡을 부렸죠. 비행기 타기 일주일 전에 정신을 차리고 다 뒤집어 엎고 일을 찾기 시작했는데 졸업할 무렵에 제가 94학번입니다. 인터넷 서비스가 프리첼이라는 게 있었답니다. 싸이월드 미니홈피 같은 공간을 무료로 주는 거였는데 매일매일 하루 한 장 만화로 올렸어요. 생활툰이죠. 지금으로 치면 지금 얼마나 흔해요. 근데 인터넷이라는 개념을 대중이 알게 된 때잖아요. 누구보다 조금만 더 빨리 하면 기회가 있고 하지만 동시에 아무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누구나 말렸어요. 개인의 이야기를 웹에다가 쓸 일이 왜 있어? 그걸 누가 봐? 야 너 그거 불안하지 않니? 일반 회사에 들어가야 되지 않아? 만화가 수천 수백 개가 있으면 경쟁을 해야 되지만 인터넷에 만화가 하나도 없다면 하나의 만화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업체에서 웹툰이라는 단어가 있기 전에 만화라는 것도 할 수도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보고서 일을 처음에 이제 주신 거죠. 야후코리아에서 3년 정도 연재를 하고 나니까 언론사들이 웹진도 하나둘씩 장기 연재로 굵직한 게 툭툭툭 생기면서 인지도 면에서도 올라가고 경력에서 이제 잘 쌓아서 페이를 점점 올려갔고 세상이 바뀌고 저도 같이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업체에서 프리랜서를 쓸 때는 내부 인원으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사람을 부르는 거잖아요. 돈 줄 테니까 빨리 와서 이것 좀 어떻게 해달라. 완벽하게 뭘 틀을 갖춰놓고 자료를 다 줄 테니 이거 갖고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경우는 거의 못 봤어요. 보통은 우리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좀 해봐요 에요. 기본적으로 그 말을 우아하게 하세요.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을 했는면서 되게 허접한 PPT를 하나 주시면서 삼성그룹 전 사원 교육용 컨텐츠를 만드는 일이었어요. 경제 경영 철학이기 때문에 너무 어려워요. 들어가야 될 게 뭔지 모르신다는 거예요. 만화가 짱인 것 같으니까 작가님 잘 부탁해요 하면서 이만한 경영서적 한 10권을 줘주셨어요. 이게 생각하기 나름인데 큰일 났다 못됐다 가 될 수도 있고 오히려 너무나 많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요거 잘해서 잘 구워 삶아서 앞으로도 계속 일을 해볼까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러고 미친 듯이 읽었어요. 와 그때 머리숱이 정말 줄었어요. 이솝 우화가 세기를 뛰어넘어서 흥한 것은 우화 안에 그 비유가 적절하기 때문일 텐데 전달을 잘 하려면 있는 이야기를 고스란히 전달하는 것보다는 적확한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게 더 쉽잖아요. 칠판 같은 거 하나 그리고 그냥 공식을 쓰고 이거 외우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하면 되지만 사원 A씨인데 올리브영에 갔는데 립스틱을 2개 사도 되는데 뭐 색깔이 비슷해서 하나를 사고 좀 더 자연스럽고 얘기거리가 되게 풀어낼 수 있을 텐데 입증을 안 하면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죽자고 교육 자료를 만들어서 만화 진행을 했고 정말 잘 됐어요. 당시에 애지간한 한국의 대기업 우리도 이거 하고 싶다 다 연락이 왔어요. 어떻게 그렇게 여러 군데랑 일을 많이 하고 프리랜서로 끊임없이 몇십 년을 할 수 있어? 라고 궁금해 하시는데 어떤 업체에서 첫일은 주세요. 해보자. 그 일을 마감을 해서 일을 마무리를 하고 돈을 받고 끝날 수 있어요. 그거는 저는 관계를 맺었다고는 생각을 못 하겠어요. 진짜 관계는 언제부터냐면 그 업체에서 2번째 일을 줄 때예요. 네가 지난번에 제대로 했다는 뜻이잖아요. 그게 너무 중요한데 그렇게 하려면 아는 걸 제가 해줘야 돼요. 주변에서 가끔씩 내가 조직 생활 잘 못하고 정말 사람 만나는 거 힘들고 해서 나도 프리랜서를 하고 싶은데 다시 생각해 보시라고. 포기해야 되고 희생해야 될 것도 사실은 되게 많거든요. 시간 약속 칼같이 지켜줘야 되고 언제 연락이 와도 되게 좋은 텐션 네! 준비됐어요! 딱 이런 것을 보여줄 수 있게 대답을 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정말로 내가 이게 너무 즐거웠고 해피했다라는 것을 온몸으로 그냥 뿜뿜뿜뿜뿜 막 느껴질
멋들어지게 보여줘야 되고 와 이거 재밌겠다라는 일을 만나는 거는요, 그건 거의 불가능해요. 재밌는 일이 나한테 올 걸 기다리면 오지 않아요. 그냥 들어온 일을 제가 재밌어 하는 게 더 빠르고 또 더 효율적이죠. 의식적으로 텐션을 올리려고 노력을 해요. 유치하지만 말이라도 하는 거예요. 혼자서 허공을 향해서 너무 좋다 어떡해 막 혼자 이러면서 일을 했어요. 근데 그 의식이 하고 안 하고는 달라요. 이글이글한 눈으로 제가 막 제안을 하면서 너무 재밌겠다 너무 재밌겠다 정말 이거 정말 너무너무 잘 돼서 진짜 그걸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말장난 같지만 되게 달라요. 근데 제가 지금 막 이렇게 웃고 텐션이 좋지 않습니까? 저는 혼자 일을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한마디 말도 안 하고 하루가 끝나는 일이 많아요. 근데 오늘 같은 스케줄이 잡히면 제가 평소에 하던 대로 안녕하세요 이러고 있으면 일이 안 돌아가요. 근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일이 돌아가게 하는 거잖아요. 오늘은 제가 최고로 협조하기 위해서 아까 점심을 진짜 든든하게 먹고 커피를 한 잔 쫙 마시고 마인드 컨트롤 했어요. 나는 노래 강사다. 오늘 분위기 내가 한번 저는 프리랜서로 오래 일을 했고 조직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지금도 계속 배우고 있거든요. 조직마다 좀 특색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잖아요. 그래도 공통적이라면 역시 일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프리랜서든 아니든 측은지심이 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과장님, 차장님, 부장님, 회사에서 제일 높은 사장님, 회장님이 아니에요. 중간 관리자들한테 주어진 권한의 폭이 좁아요. 그리고 이분들도 상사한테 할 말이 있어야 되고 뭐 잘못되면 뒤지게 깨져요. 해야 될 마감 시간 안에 이 예산 안에 둥글둥글 너무 모나지 않게 잘 마무리하고 싶으세요. 이게 무슨 뭐 모난 돌이 정 맞아 좋은 게 좋은 거지 부정적으로 들리면 한없이 부정적으로 들려요. 그게 뭐야 너무 옛날식 꼰대 같은 사고방식이고 모두가 둥글둥글 하자는 거야? 일 수도 있지만 일이 되게 하려면 일단은 할 말을 없게 만들어야 된다. 진짜 애초에 잘해야 되는 건 정말 너무 기본이고요. 선택자를 좀 다른 스타일의 2개 이상을 주고 앵가에 할 말이 없게 하게 하고 그러면 네가 맞아 내가 맞아 라고 해야 될 일이 우리의 상상처럼 그렇게 많지 않아요. 드라마처럼 둥글둥글 하면서 조직에서 크게 모나지 않는 것도 되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지금 일을 어떻게 하고 일을 잘하고 싶고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너는 원래 잘한다 이렇게 말하면 왜? 이런 기분이 드는 게 평소에 어떻게 노력을 하고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는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결과물만 나오니까 그렇겠죠. 시간은 참 너무 공평하게 누구한테나 흘러서 가끔 그게 되게 소름 끼치게 무서울 때가 있는데요. 하루에 원고지 한 장씩의 글쓰기 연습을 한 사람이 시간이 흘러서 1년 동안 원고지 몇백 장을 꾸준히 쌓아 나중에 경쟁력이 높아지는 건 공평한 시간 안에서 묵묵하게 모으는 소액 적금 같은 거죠. 저는 적금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하루에 1,000원을 1년을 모으면 36만 5천 원이 되잖아요. 저는 그런 적금이 한 10몇 개가 있어요. 제가 평균 한 4년 반마다 노트북을 바꿔요. 한 140만 원이다. 그럼 하루에 얼마씩 모으면 4년 반에 노트북 할 수 있을 정도로 계산을 해요. 자기가 자기를 알면 뭘 했을 때 일의 능률이랄지 생활에 좀 활력이 생기더라는 최적화된 소비를 할 수 있잖아요. 특히나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집 공간을 쾌적하게 만드는 데 쓰고 있거든요. 최근에 뒤로 이렇게 쫙 눕혀지는 전동 리클라이너를 샀는데 정말 평소였으면 여행 경비로 썼을 적금을 과감하게 썼죠. 내가 갖고 싶은 게 있을 때 오늘 카드를 긁는 짜릿함도 굉장히 큰 즐거움이지만 저의 성향에는 뭐가 있을 때 그것을 향해서 매일매일 가는 그 과정도 되게 즐기는 편이거든요. 소비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나한테 진짜 필요한가? 돈을 어떻게 모을 것인가를 다 포함한 모든 경험이기 때문에 즐겁습니다. 저는 결혼을 하지 않았고 자녀가 없고 어떻게 보면 되게 여자로서는 일하기엔 좋은 환경을 오랜 시간을 걸려서 구축을 했단 말이죠. 근데 세상에 모두가 그렇게 될 수 없잖아요. 힘들고 현실적으로 안 되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로. 가끔 어떨 때가 슬프냐 하면 제가 일을 처음에 시작했을 때 비슷비슷한 시기에 비슷비슷한 일을 했던 분들을 기억해요. 사라졌어요, 한 명씩. 어디선가 다른 일을 하실 거라고 믿고 싶어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건 계속 제 자리를 지키고 열심히 일하는 것밖에 없어요. 정말 여러 가지 모종의 이유로 경력이 단절됐다가 다시 일을 하고 싶은데 어쩔 줄 모르는 분들이 10년 후에 다시 돌아왔을 때 오 오랜만이야 라고 해줄 사람이 그게 제가 된다면 그런 생각 때문에라도 지금 22년 차라면 30년 차, 40년 차까지 일을 하고 싶고 저를 보면서 그 사람 아직도 일해? 아직도 그 바닥에서 일할 수 있다는 건 그 바닥이 꽤 괜찮다는 뜻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기도 안정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너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